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아침엔 커피와 빵, 점심엔 급하게 도시락이나 분식 같은 거, 저녁엔 또 피곤해서 배달 음식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진 않으셨나요? 우리가 하루에 3번 이렇게 밥을 먹지만은 그 밥이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진짜로 느끼며 먹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저 상원장입니다. 여러분, 우린 병이 생기면 병원을 먼저 딱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회복은요, 병원이 아니라 삶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면역, 해독, 재생, 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100명의 의사가 이미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의사들을 깨우는 방법,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 이 이야기를 한번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이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음식, 호흡, 그리고 어떤 삶의 리듬, 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몸과 삶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나다. 이 말은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이어온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아침엔 커피와 빵, 점심엔 급하게 도시락이나 분식 같은 거, 저녁엔 또 피곤해서 배달 음식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진 않으셨나요? 우리가 하루에 3번 이렇게 밥을 먹지만은 그 밥이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진짜로 느끼며 먹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연료가 아닙니다. 그건 내 몸을 짓는 하나의 재료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생리학적인 어떤 사실이죠. 즉,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세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곧 나다. 이건 감성적인 문장이 아니라 몸이 작동하는 원리 그 자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배 채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음식은 혈액을 만드는 원료이고 세포를 만드는 하나의 건축 자재입니다. 음식 속에 이 단백질은 근육과 면역세포의 재료가 되고, 지방은 세포막과 호르몬의 재료가 되고,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의 원천이죠. 그리고 또 비타민과 미네랄은 세포 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의 질입니다. 정제된 설탕, 인스턴트, 가공식품이 취식이 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집을 지을 때 튼튼한 나무와 철근 대신에 녹슬고 부실한 재료로 집을 짓는다고 하면 결국은 빨리 무너집니다.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의 질이 그 세포의 질, 그리고 건강의 질을 결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정제된 당과 이 트랜스지방들,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한 그룹은 세포에서 염증 유전자 발현이 2배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30% 이상 낮았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 자연 식물 기반의 식단을 한 그룹이 혈액 내 염증 지표, 즉 CRP라고 그러죠. 이게 40% 이상 이렇게 좀 낮았고, NK세포 활성이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즉,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세포의 유전자를 켜거나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결국 무엇을 먹느냐가 그 세포의 행동 방식을 바꾼다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원장님, 저는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이분들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진짜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가공식품, 단음료, 정제탄수화물, 산화된 기름,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세포는 이거에 속지 않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들어오면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산소와 영양소의 흐름이 자꾸 막히고, 결국 혈액은 탁해지고 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배가 부르지만은 세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 음식이 아니야. 나 이걸로 못 살아. 그래서 배불리 먹어도 피곤한 겁니다. 내 안의 의사를 깨우는 이 자연의학 관점에서 보면 이 세포를 만드는 것은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이 4가지의 환경이 함께 작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가짜 음식이 아니라 진짜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유죠. 그래야 염증이 줄고 세포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둘째는 마음입니다. 불안이나 분노로 하루를 이렇게 자꾸 채우게 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고 회복은 그냥 멈춥니다. 셋째는 하나의 습관인데요. 내가 하루 어떤 수면과 어떤 리듬으로 사느냐가 세포가 회복할지 더 지칠지를 결정합니다. 넷째는 온도인데요.
이것은 혈류와 순환입니다. 혈류가 살아야 산소가 흐르고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마음이 막혀 있고 몸이 정체되어 있으면 회복은 또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 음식이 내 세포를 만든다. 이 원칙 하나가 우리가 바뀌는 순간 선택이 또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결국 삶이 달라집니다. 실제 임상에서 식단을 바꾼 분들의 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몸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주, 4주, 이렇게 8주가 지나면서 피로가 점점 줄어들고 몸이 좀 가벼워지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특별한 치료가 아닙니다. 단지 그냥 밥상이 바뀌고 밥상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생각보다 정확하게 변합니다. 무엇을 넣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몸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몸은 항상 정직한다. 그게 바로 내가 먹는 것이 세포가 된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막 좋아진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몸은 먹는 만큼이 아니라 살아온 만큼 반응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리듬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지금의 세포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 몸이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방향이 맞기 시작하면 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유는 무언가를 더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 통찰,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몸은 한 번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끼로 방향은 바뀝니다. 오늘부터는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이 한 끼가 내 세포를 살릴 것인가?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흐름을 바꾸고 세포를 바꾸고 결국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정크푸드, 그냥 이름만 들어도 좀 뭐 안 좋은 것 같죠? 이건 말 그대로요,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자극적으로 이렇게 들리지만은 영양은 거의 없고 몸에 해로운 성분이 가득한 음식을 뜻하죠. 뭐 이런 것들, 감자튀김, 도넛, 뭐 사탕, 탄산음료, 이거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 밀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설탕, 소금, 뭐 기름, 첨가물이 또 과도하게 이게 또 들어있죠, 같이. 결국 정크푸드는 배는 채우지만 세포는 굶게 하는 음식입니다. 몸은 에너지를 얻었지만 세포가 회복하고 재생하는 데 필요한 진짜 영양소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정크푸드는 세포의 쓰레기를 좀 들리고 자연식은 세포의 생명력을 키워줍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식사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하면 대부분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뭐 특별히 나쁜 거 안 먹어요. 하지만 하루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과자, 빵, 커피, 탄산음료 하루 한두 번은 꼭 들어갑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세포는 이거 속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뭐 산화된 기름, 정제당, 또 방부제, 뭐 인공색소가 숨어 있죠. 이 음식들이 들어오면 피는 결국 탁해지고 세포는 숨을 쉬기가 힘들어집니다. 피로물질이 쌓이고 염증 유전자가 켜집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의 어떤 흐름까지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손발이 쫙 차가워지고 잘 붓고 늘 피곤해지는 겁니다. 세포가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흔히 정크푸드만 나쁜 음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에 의해서는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공되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를 한번 보죠. 뭐 다 건강식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이 생고구마는 이 비타민과 효소가 살아있는 건강식품, 해독식품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공되거나 불에 조리가 되면은 당이 농축되고 당독소가 있게 생기는 원료로 바뀝니다. 그리고 혈관을 붓게 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로 바뀐다는 거죠. 즉 같은 고구마라도 세포는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세포를 깨우고 다른 하나는 세포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연의학에서는 가공 정도를 3단계로 나눠서 봅니다. 첫째, 1차 가공식품은 불에 익히거나 말리거나 약간의 조리가 가해지는 음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미밥 같은 거, 통밀빵, 불에 익힌 감자나 고구마 같은 이런 식품들이 바로 1차 가공식품에 해당되는 겁니다. 식이섬유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효소와 비타민류가 손실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섭취하면 당독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미밥, 잡곡밥 열심히 먹어도 당뇨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가공식품은 여기에 맛을 내기 위해서 한 번 더 가공한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 튀긴 돈가스, 백미밥, 인스턴트 덮밥류 이런 것들인데요. 이건 또 열량은 높지만 미량 영양소는 정말 많이 부족해진 겁니다. 과도한 어떤 기름과 정제된 탄수화물이 이건 주를 이루죠. 그래서 비만이라든가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3차 가공식품은 초가공된 식품입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제되고 다양한 인공 첨가물이 포함된 이런 식품들이죠. 예를 들어 사탕,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저는 이것을 초가공식품, 정크푸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공이 깊어질수록 영양소 불균형은 점점 심해지고 피는 탁해지고 세포는 독소를 품게 됩니다. 세포가 좋아하는 건 딱 하나,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신선한 재료입니다. 세포의 그 에너지 대사와 면역 회복을 다루는 세계적인 학술지, 그 셀 메타보리즘이라고 하는 이 연구에 따르면요, 패스트푸드와 정제당이 많은 식단을 섭취한 사람은 단 며칠 만에 염증 유전자가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식물성 위주의 식단을 한 그룹에서 미토콘드리아의 활성도가 2배 이상 높아졌고 혈액내 산소 포화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하죠. 결국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세포의 유전자를 켜고 또 끄는 스위치입니다. 결국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세포가 살아날 수도 또 병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보면 같은 분인데도 음식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은 막 빵과 커피, 뭐 달달한 간식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면 그날 저녁 몸이 좀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이유 없이 좀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분이 채소 중심 식사와 자연식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덜 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세포가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몸인데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세포는 막히기도 하고 흐르기도 합니다. 이걸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식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좀 속을 수 있습니다. 광고에도 속고 뭐 하나의 맛에도 속습니다. 하지만요, 세포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들어온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몸은 항상 정직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즉 오늘의 식탁이 내일의 세포가 되는 거죠. 정부부도로 만들어진 세포는 피로하고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반대로 신선한 자연식으로 만든 세포는 에너지가 살아있고 회복이 빠릅니다. 결국 건강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 한 가지 질문만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 음식이 내 세포를 살릴까 아니면 독소를 만들까? 그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이 마트나 약국, 심지어 병원에 가도 뭐 면역에 좋다, 뭐 피로에 좋다, 항산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 막 넘쳐납니다. 비타민제, 오메가3, 뭐 홍삼, 콜라겐, 뭐 단백질 보충제 이걸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걸 먹어야만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좋다는 음식이 항상 내 몸에도 좋은 걸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서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먹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도 50도 못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또 조선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은 것들을 달고 살았지만 평균 수명은 45세 남짓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포가 이미 과도한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세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좋은 것들을 억지로 채워 넣었기 때문, 그거 아닐까요? 음식은 약은 아닙니다. 세포를 만드는 하나의 재료이죠. 피를 맑게 하고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비싼 보약, 뭐 수입한 슈퍼푸드, 뭐 각종 건강기능식품. 하지만 이상하죠.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소화 안 되고 잠도 깊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몸을 살리기보다 좋다는 걸 넣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하지만 이 말은요,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음식으로 망가진 몸은 음식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 슈퍼푸드가 아니라 무너진 밥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계적 영양학 학술지 연구에 따르면요, 고가의 슈퍼푸드, 아사이베리, 뭐 마카, 뭐 스피루르나 이런 것들을 섭취한 그룹과 일반 채소 또 통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을 이렇게 비교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그룹의 면역 항산화 수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즉 전체적으로는 균형 잡힌 이 자연식이 훨씬 안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고농축한 그 건강 보조제보다는 제철의 신선식품을 통한 비타민, 미네랄 섭취가 세포의 효소 반응에 있어서 더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요, 비싼 슈퍼푸드나 건강 보조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먹는 그 밥상이 얼마나 자연에 가까운가입니다. 내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힘, 이걸 우리 자연치유, 자연의학적인 어떤 시선으로 보면 세포는 슈퍼푸드를 찾지 않습니다. 세포는 단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자연 그대로 재료를 좀 주세요.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막 더 넣으려고 합니다. 더 좋은 거, 더 막 강한 거, 더 비싼 거. 하지만 세포 입장에서는 과잉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엔진에 기름을 막 넘치게 넣으면 오히려 고장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단백 보충제를 그 과다하게 섭취하면은 간이 대사 스트레스에 이거 견뎌낼 수 있을까요? 비타민제를 무분별하게 막 복용하면 신장의 이 해독 기능이 과부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피로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은 음식 가격 모릅니다. 세포는요, 브랜드 같은 거 이런 것도 모릅니다. 단 하나 균형 있게 흡수할 수 있느냐만 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흡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아무리 비싸도 부담이 되면 독이 됩니다. 결국 좋은 음식이란 세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단순합니다. 자연에 가까운가? 신선한가? 내 몸이 먹고 나서 편안한가? 좋은 음식은 귀하고 비싼 음식이 아닙니다. 세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연의 생명력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결국 무엇을 먹느냐보다 내 세포가 그것을 얼마나 조화롭게 흡수할 수 있느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한 끼를 먹기 전에 이 한마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이 음식에 생명력이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식탁을 결국 바꾸게 되고 세포를 바꾸고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부터예요. 이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암을 치료했던 의사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100년 전 독일의 젊은 의사 막스 거스는 매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이 약으로도 치료되지도 않던 그 고질적인 그런 두통이었는데요. 그는 스스로 음식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기름진 음식, 소금, 정제된 밀가루를 끊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위주로 식탁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두통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이 경험이 그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시절 또 100년 전에 그 세상을 괴롭혔던 병은 암보다 무서운 병이 바로 결핵이었는데요. 그 커스는 당시 불치병이었던 그 83명의 결핵 환자들을 음식요법으로 이렇게 치료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중에는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슈바이처 박사의 부인도 있었다고 해요. 그녀의 결핵을 음식으로 회복시킨 그런 인연 때문에 거스는 슈바이처 박사의 친구이자 또 주치의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 결핵은요, 항생제의 어떤 등장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결핵이 그 사라진 자리에 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왜일까요? 그건 바로요, 결핵이 빈곤병이라면 암은요, 풍요병이기 때문입니다. 결핵이 빈곤한 시대에 온 병이라면 암은 풍요의 시대에 음식의 과잉으로 몸의 해독 시스템이 망가져서 시작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거스는 이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감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으로 병을 막 조절할 수는 있지만 세포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병은 형태만 바꿔서 돌아온다. 그래서 그는 암 환자들에게 음식 해독요법을 적용했던 겁니다. 거스요법의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해독, 영양, 그 다음에 균형. 이 세 가지는 자연치유의 어떻게 보면 기본 원리이기도 한데요. 첫째, 해독은요, 간을 좀 깨워가지고서 몸속 독소를 줄여주는 거예요. 둘째, 영양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살아있는 음식으로 세포를 다시 만들어주는 겁니다. 셋째, 균형은 좀 나트륨은 좀 줄이고 칼륨은 좀 늘려서 세포의 정기적 균형을 회복하는 겁니다. 결국 세포가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선요법은 병을 직접 공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독소가 줄고 영양이 채워지고
흐름이 살아나면 몸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선요법은 요즘은 많은 과학적 검증이 또 이루어졌는데요. 음식과 암의 관계를 다루는 세계적인 학술지 뉴트리션 앤드 캔서라고 하는 이 연구에서는 식물성 위주의 저나트륨 식단이 암 환자의 염증 지표를 낮춘다. 그리고 또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를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 정제당과 가공식품을 좀 줄이고 생채식 위주로 바꾼 사람들은 단 5일 만에 염증 유전자가 30% 이상 유의미하게 줄었다라고 합니다. 즉 음식이 곧 약이자 해독을 일으키는 생화학적 자극이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같은 시대 동양에서도 같은 길을 걸은 자연의학 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니시가츠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니시요법으로 알려진, 저는 이분을 자연의학의 그냥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니시요법은 거슨요법과는 조금 좀 다른 겁니다. 거슨이 과일 중심이라면 니시는 생채소 중심의 그 생식요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16대 8 간헐단식, 일정 시간 공복을 줘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또 니시의 6대 운동, 혈류를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풍욕과 냉온욕, 이것은 해독에 특히 마음의 안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혈액을 맑게 하고 혈류의 흐름을 살리는 것, 그리고 면역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핵심으로 봤습니다. 정리하면 거스는 간을 중심으로 해독을 강조했고 니시는 장을 중심으로 해독을 강조했습니다. 니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이 해독되려면 장이 먼저 깨끗해야 한다. 결국 장과 간은 연결되어 있고 둘 다 해독이라고 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방법은 달랐지만 같은 본질을 말한 겁니다. 결국 자연의 신선한 음식으로 독소를 좀 줄이고 막힌 흐름을 또 살리고 생명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내 몸을 살리는 자연 치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겁슨과 니시는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죠. 동서양을 대표하는데요. 결국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한다. 단지 독소가 쌓이고 흐름이 막히면 그 힘이 잠들어 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치유는 무언가를 막 더하는 것이 아니라 막힌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비워주고 흐르게 하고 다시 순환하게 하는 것. 그 순간 몸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또 자연치유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이미 막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거기다 뭔가를 넣고 너무 막 애쓰며 살고 삶의 어떤 흐름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는 특별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좀 덜어내고 좀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흐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거창한 이 변화 말고 단 하나만 한번 바꿔보세요. 한 끼 식사부터. 그 한 끼가 세포를 바꾸고 흐름을 바꾸고 결국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암 왜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유전, 심지어 운명, 스트레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세포의 어떤 돌연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보면 암을 만드는 그 유전자는 이유 없이 돌연변이 일으킨 걸까요? 세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선택입니다. 즉 현대의학이 암을 세포 자체의 문제로 본다면 거선과 니시는 세포가 살아가는 환경의 문제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의 잎이 말라간다고 해서 잎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뿌리가 살아가는 토양의 환경을 바꿔주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가 아니라 환경을 봐야 합니다. 거선과 니시는 암의 근본 원인을 하나의 방향으로 설명했습니다. 환경이 무너진 결과, 즉 세포 환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환경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독소의 과일. 가공식품, 환경오염, 약물, 스트레스 등으로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독소가 세포 내로 침투합니다. 둘째는 영양의 결핍, 비타민, 미네랄, 효소 부족과 등 미량영양소의 결핍이에요. 결국 세포의 대사력이 떨어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셋째는 대사의 불균형입니다. 산소는 부족하고 이산화탄소는 계속 쌓이는 상태, 몸은 점점 산성화됩니다. 넷째는 혈류와 온도의 문제입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모세혈관 흐름이 막히며 독소는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면역은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가 겹치면 세포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세포는 정상호흡을 포기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암세포의 시작입니다. 그럼요, 암세포는 왜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더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최초의 답은 이 1956년 이 사이언스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이 오토 바르쿠라고 하는 이 박사의 하나의 논문에서 이게 답이 나왔는데요. 그분은 암세포가 산소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포도당을 쓸데없이 발효시켜 가지고서 에너지를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암세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즉 정상세포는 산소를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반면에 암세포는 산소가 있어도 발효 방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바르브루크 효과라 불리는 개념입니다. 이 발견은 암이 단순한 유전자 질환이 아니라 세포 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질병임을 보여준 근거죠. 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 겁니다. 결국 암은 독소와 산소의 전쟁이다라고 본 거예요. 독소는 쌓이고 산소는 부족해지면 세포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시와거스는 몸 전체의 환경을 바꾸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독소는 좀 줄이고 산소를 흐르게 하고 세포가 다시 숨쉬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자연의학 관점에서 보면 기본 전제는 단순합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 암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순히 세포가 망가진 게 아니라 세포가 살아갈 환경이 무너진 것일 뿐입니다. 독소를 좀 줄이고 피를 좀 맑게 하고 간과 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면 세포는 다시 정상적인 대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치유의 본질입니다. 임상에서 보면요, 암은 갑자기 생긴 병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독소, 염증, 순환장애 이런 문제가 쌓인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암을 적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진짜 놓칩니다. 암은 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대로 사는 것은 안 된다. 좀 삶을 바꿔라. 자신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인 거죠. 암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래서 암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무너지고 자연의 법칙을 잃어버린 몸의 경고등입니다. 자연의학 시선으로 보면 암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해독이 가능한 밥상, 깊은 호흡, 따뜻한 몸, 혈류의 흐름, 이것이 바로 암의 재발을 막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제가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930년대부터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병의 경과를 바꾸려 했던 두 의사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박스 거슨 박사와 니시가츠죠. 음식과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이 병의 경과를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정말 실험으로 증명했던 분들이죠. 두 분 모두 첫 번째 대상은요, 니시는 낫지 않는 만성 결핵으로 본인이 고생한 거예요. 거스는 심한 편두통을 앓고 있는 자기 자신이 환자였던 거죠. 그 당시 약으로 낫지 않던 이 불치의 병이었던 이 결핵을, 또 만성적인 이 편두통을 식단을 바꾸자 병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경험이 그들의 인생, 그리고 그 당시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이후에 결핵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암 환자들에게까지 같은 원리를 적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대표적인 기록은 거슨 박사의 저서예요. 거슨 박사, 이거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어요. 5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58년도에 이게 발표한 내용인데, 캔서 테라피 리설스 오브 파이트 케이시스, 즉 암을 치유한 50케이스의 결과라는 이 책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시건강법으로 잘 소개된, 정말 많이 번역된 책이죠. 니시의 다양한 만성병 치료, 특히 암을 치료하는 것들, 이런 번역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거장은 자연의학 암치유 교과서 같은 이런 책들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 실린 그 50명의 환자 중 불치의 암이었지만은 절반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거나 완치파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치료의 어떤 결과보다 치유의 어떤 경로입니다. 식단과 삶을 방향을 이렇게 바꾸자 한 몇 주 지나고부터 부종이 빠지고 피로가 또 개선되고 잠이 깊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면서는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또 몇 개월이 지난 2, 3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이때부터 수치까지 염증 수치가 개선되고 몸이 스스로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걸 두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몸은 약으로 명령받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삶의 방향으로 설득된다. 즉 세포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세포 환경을 다시 설계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산소 공급의 회복이에요. 생채소와 이런 자연식들은 혈액의 산소 온방 능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세포의 에너지 공장을 깨워주죠. 둘째,
전해질 균형의 회복입니다.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회복되면, 여러분 칼륨 나트륨 펌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균형이 회복되면 세포막의 그 정기적 안정성이 살아나고 세포 기능이 정상화되면, 셋째, 해독 능력의 회복이다. 장과 간이 회복되게 되면 독소가 빠져나가고 피가 맑아지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결국 독은 줄이고 탄소를 채우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요즘은 과학적으로도 많이 연구되고 또 밝혀지고 있는데요. 영양학 연구에서는 이 자연식 중심의 식단이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주고 염증 반응을 낮춘다는 결과는 수없이 많이 반복됩니다. 또한 생리학 연구에서도 깊은 호흡, 가벼운 운동, 자연식 중심의 이 식단이 자율신경과 염증을 안정시키고 회복력을 높인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음식이 약처럼 작용한 것이 아니라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서양의학에서도 주목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프 스타일 메디슨, 생활 습관 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버드 의대, 메이오 클리닉 그런 곳의 연구에서는 암, 당뇨, 심혈관 질환의 대부분이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치료 인자, 바로 음식입니다. 결국 거슨과 리시가 했던 이 이야기를 현대의학이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몸에 좋은지, 무엇이 몸을 망치는지. 그런데요, 너무 많은 이 정보 속에서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더 특별한 것을 막 이렇게 찾다가 가장 단순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몸은요, 막 복잡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연에 그냥 가까운 것, 가짜 음식 대신 그냥 진짜 음식, 긴장을 좀 내려놓고 사는 것, 이것이 회복의 조건입니다. 결국 거슨과 리시의 치료 효과는 병을 없앤 것이 아니라 몸이 회복되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가공식품, 정제당, 인스턴트, 산화된 기름, 긴장된 하루하루의 삶, 그 결국 리듬이 무너진 그 하루, 이것들은 간과 장을 막 지치게 하고 혈류를 막고 면역을 막 흔듭니다. 반대로 자연의 음식, 잎채소, 뿌리채소 같은 제철의 식재료들, 또 깊은 호흡, 충분한 숙면, 적당한 움직임, 그리고 또 혈류의 회복, 이것들은 피를 맑게 하고 세포를 살리고 회복의 방향을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풍요 속에 결핍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막 더 먹을까? 무엇을 막 더 해야 할까? 이것만 고민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답은 이미 우리의 밥상과 우리 삶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몸은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연에 가까운 것, 잘 흐를 수 있는 것, 또 습관적으로 반복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치유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의 한 끼, 오늘의 호흡, 오늘의 하루, 이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 순간 내 몸 안에 있던 잠들어 있던 그 100명의 의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원장님, 평소에 뭘 드세요? 맨날 채소 얘기하고 자연식 얘기하는데 고기는 안 드세요? 예, 저 다 먹습니다. 저도 고기, 생선, 달걀 다 먹어요.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예요. 음식 먹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올해 N시간 실천하고 있는 오삼 식사법의 핵심입니다. 제 식사의 핵심이죠. 오삼 식사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잎채소 5가지 이상, 뿌리채소 3가지 이상을 내 몸의 상태에 막 맞춰서 갈아 먹든지, 생채소로 먹든지, 샐러드로 먹든지, 이것을 식사 전에 먼저 먹는 그 습관입니다. 저는 보통 과일이나 뿌리채소 같은 것을 식사 전에 한 1, 20분 전에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잎채소를 충분히 이렇게 샐러드로 보통 먹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서 같이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과 발효식품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했던 일반식, 원래 먹던 일반식을 먹습니다. 결국 이것은 몸에 좋은 거 먼저 먹는 습관이에요. 이 순서 하나만 딱 바꿔도 혈당이 안정되고 과식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소화가 편해집니다. 식단은 바꾸지 않았는데도 순서만 이렇게 바꿔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사이기 이전에 다양한 식이요법을 직접 경험해본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식단, 니시요법, 거슨요법 좋다는 거 정말 많이 해봤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맛있는 걸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를 억누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막 참고 하는 식단은 결국 실패한다.
그래서 참지 않아도 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게 된 겁니다. 지금의 제 식사는 더하기가 아니라 그래서 빼기입니다. 저는 하루 2끼를 먹는데요.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한 16시간 정도 공복을 좀 유지하고 점심과 저녁을 5-3 식사법으로 배고프지 않게 충분히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하루에 먹는 음식의 총량은 칼로리로 따지면 약 한 1200에서 1300 칼로리? 요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 현대 영양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적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것은요,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라 음식의 질의 문제입니다. 생채식 위주의 이런 식단들은 결국 내 몸이 더 맑아지고 피로감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유지되게 만들어 줍니다. 칼로리보다도 더 중요한 거죠. 내 스스로 충분히 효율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유는 간단합니다. 잎채소는 혈액을 맑게 하고 뿌리채소는 면역을 안정시키고 발화현미는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원료가 되는 거죠. 현대 영양이 계산하지 못하는 이 자연의 에너지 시스템이 바로 이 생채식에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 식사를 하게 된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제 몸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젊었을 때 저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면 늘 피곤했고 뭐 영양제, 뭐 건강기능식품, 뭐 보약, 몸에 좋다는 거 늘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늘 이상했습니다. 늘 피곤하고 밤에 막 또 깊은 잠 못 자고 불면으로 막 고생하고 또 손발이 차고 장은 늘 과민했습니다. 검사를 하면은 늘 같은 말이 돌아왔죠. 정상입니다. 신경성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제 병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맥이 나타나고 뭐 건선 같은 피부 질환이 나타나고 또 당뇨가 오고 고혈압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로서 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내 몸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서 다른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자괴감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의학보다 더 깊은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음식이 몸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또 이 내 마음이, 긴장된 삶이 어떻게 병을 만드는지, 또 내 세포가 어떤 음식을 진정으로 좋아하는지, 그걸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 인생을 바꾼 건 그 첫 번째 환자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몸이 약하면 뭔가 막 좋은 걸 더 먹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양제도 더 먹고 기능성 식품 더 먹고 막 한약도 더 먹고 좋다는 건 다 더 넣죠. 하지만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불면은 그대로고 피부도 그대로고 부정맥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보였습니다. 몸은 부족해서 병이 나는 게 아니라 넘쳐서 병이 나는 것이다. 음식도 독소도 스트레스도 욕심과 집착의 어떤 이런 생각도 이미 너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넣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쪽으로. 그때부터 제 의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하는 의학이 아니라 비우는 의학으로. 몸을 이렇게 비우기 시작하자 막혀있던 그 흐름이 열리고 세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난 3분의 스승이 계셨는데요. 막 썩었어요. 또 동양의 그 거장이죠. 니시가츠죠. 그다음에 제가 또 마음의학을 배우게 된 계기가 된 칼 사이먼트. 이분들은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원래 스스로 그냥 낫는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 있다. 그들이 일할 수 있게 방해하지 않는 것이 진짜 이야기다. 그 깨달음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어떤 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흐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가벼워지고 밤에는 쫙 깊은 잠이 오고 손발이 따뜻해져 막혀 있던 흐름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이 살아나고 있구나 이 느낌이 왔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불안이 좀 줄고 숨이 깊어졌습니다. 혈류가 흐르고 피가 맑아지면 감정도 좀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치유는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요. 여러분, 치유는 뭔가를 막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뭔가를 막 더 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지 않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오늘 그 한 끼, 한 호흡, 그것 하나만 좀 바꿔보세요. 몸은 반드시 반응할 겁니다. 예, 여러분, 제 병을 바꾼 건 약이 아니라 음식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어떤 제 몸으로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의료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환자로서
내가 먹은 음식이 나다. 이걸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음식이 혈액을 바꾸고 혈액이 또 세포를 바꿉니다. 그리고 또 세포가 바뀌면 당연히 병이 바뀝니다. 밥상을 바꾸고 나와요. 안수에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속이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장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배가 좀 가볍고 대변이 좀 좋아지고 체온이 좀 올라가고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혈류가 살아났다는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그때부터 또 이어서 피부가 달라지고 잠이 깊어지고 피로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독소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혈당 스파이크도 혈당의 어떤 흐름도 안정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음식이 주는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심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막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부정맥 진단까지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식사 순서를 바꾸고 나서 공복을 또 유지하면서 심장이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결국 당독소가 안정되고 혈액이 맑아지니까 혈류의 흐름까지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또 수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막 자는 게 아니라 그냥 깊이 그냥 알아서 잠이 듭니다. 이것은 장이 비워지고 혈류의 흐름이 좋아지니까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해도 막 너무 예민하고 쉽게 막 짜증나고 쉽게 또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바꾸고 나서 마음이요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면역의 70%는 장에 있고 장은 뇌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좋아지면은 세로토닌, 가바 같은 신경물질이 안정되게 되고 결국 감정이 같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는 마음보다는 장을 먼저 봐라. 네 번째 변화는 면역입니다. 이건 빠르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조금만 막 피곤해도 좀 뭔가 아프고 한 번 또 아프면 또 막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몸에 버티는 힘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건 혈액의 질과 장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면역은 단순히 백혈구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의 질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걸 바꾼 게 바로 밥상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변화는 당뇨와 고혈압 수치가 이제 안정됐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 머리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하고 막 생각이 너무 많이 흐릿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바꾸고 나서 정말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집중력이 달라졌습니다. 혈당의 흐름과 염증 반응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뇌혈관에 뇌피세포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브레인포그라고 하는 이런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죠. 하지만 식사 순서를 조절하면 혈당이 만만하게 오르고 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죠. 그 결과 생각이 밝아지고 감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혈당이 흔들리면은 뇌도 같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혈당이 안정되면 생각도 빨라집니다. 여러분, 몸은 항상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살리는지, 무엇이 나를 무너뜨리는지 우리는 그걸 그냥 무시했을 뿐입니다. 몸은 계속 말합니다. 피로, 염증, 불면, 통증, 이건 다 신호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그 신호를 다시 듣는 겁니다. 결국 음식이 바뀌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밥상이 최고의 병원입니다. 치유는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 끼, 한 입의 선택, 그게 시작이며 과일 한 입, 채소 한 접시, 천천히 그 씹는 그 시간, 이 단순한 변화가 내 안의 의사를 깨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막 특별한 걸 먹어야 낫지 않을까. 하지만 치유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몸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있다라고 계속 반복드리는데요. 면역을 담당하는 의사, 해독을 담당하는 의사, 회복을 담당하는 의사. 그래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 안의 의사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기르는 그 자연치유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몸은 원래요, 방해만 하지 않으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방해물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음식의 문제, 둘째는 마음의 문제, 셋째는 습관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혈류의 흐름, 즉 온도의 문제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의 문제는 또 나눠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과식입니다. 과식. 장이 쉴 시간이 없습니다. 둘째는 독소 문제입니다. 가공식품, 정제당, 산화된 기름. 셋째는 불균형입니다.
진짜 음식은 부족하고 가짜 음식이 넘칩니다. 이 세 가지만 좀 정리해도 몸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식사요법은 더 먹는 방법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그 비우는 겁니다. 저는 아침을 먹지 않고 물을 주로 충분히 많이 마시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공복을 유지합니다. 이 시간 동안 장은 쉬고 간은 해독하고 세포는 정리됩니다. 공복이 좀 길어지면은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오토파지 현상이 활성화됩니다. 손상된 세포들을 내 안에 손상된 세포들을 스스로 청소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공복은 굶는 것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거다. 혈액을 막 바꾸는 겁니다. 이제 결국 모든 치유는 피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잎채소입니다. 비타민과 엽록소가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으로 피를 맑게 해주는 작용들을 하는 겁니다. 둘째는 뿌리채소, 미네랄과 수분이 풍부해서 전해질 균형을 맞춰줍니다. 셋째는 발효식품과 발화현미라고 제가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요. 이거 생명력 있는 효소와 장내 미생물들이 결국은 장을 살려주는 겁니다. 핵심은 비싼 음식이 아니라 다양성과 균형입니다. 이 조합이 바로 5.3 식사법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혈액을 바꾸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장입니다. 면역의 70%는 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장이 무너지게 되면 면역, 감정, 수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발효식품, 발화현미, 생채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이 살아야 몸이 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뭘 먹어야 하냐라고 이렇게 자주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순서가 먼저 중요합니다. 과일 또는 뿌리채소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채소, 잎채소, 뿌리채소 같이 섞어서 샐러드 아니면 갈아서 마지막에 그냥 일반적인 식사듯 일반식. 이 순서 하나로 혈당이 달라져요. 인슐린 달라지고 염증이 달라집니다. 결국 세포의 환경이 바뀝니다. 음식은 몸만 바꾸지 않습니다. 마음도 같이 바꿉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감정이 안정되고 염증이 줄어들면 생각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치유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같이 회복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핵심, 음식은요, 치료제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밥상이 최고의 병원이다. 우리는 더 좋은 걸 찾으려고 하지만은 이미 답은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좀 순서를 좀 바꾸시고 채소를 먼저 먹고 천천히 먹는 거,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웁니다. 사실 우리는요 정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채소가 좋다는 거, 가공식품이 안 좋다는 거, 천천히 먹어야 좋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왜 못할까요, 이것을? 첫 번째 이유는 문제는요 의지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 아닙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환경과 구조입니다. 눈앞에 맨날 배달 음식, 편의점 음식, 자극적인 음식이 넘쳐나는데 몸이 그걸 이기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그걸 이기기 어려워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이미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단 음식, 짠 음식, 자극적이고 고소한 음식.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중독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은 맛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뇌는요 항상 생존을 선택합니다. 우리 뇌는 단순합니다. 원시적인데 편도체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 뇌는 달고 짜고 고소하고 기름진 음식, 이걸 좋아하도록 이미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햄버거, 라면, 단 음식이 땡기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몸보다 머리로만 우리가 바꾸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완벽하게 막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막 채식, 오늘부터 완전히 다 끊기.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문제는 우리는 보통 머리로만 했던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건강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단식, 내일은 고단백, 모레는 또 저탄수, 계속 바뀌면서 매스컴에서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보는 쌓이는데 몸은 바뀌지 않습니다. 몸은 절대 이론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복된 경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실천 리듬을 살리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작게 좀 반복해 보세요. 그게 몸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리는 계속 막 더하려고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안 좋으면 더 먹으려고 합니다. 뭔가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죠. 영양제, 보약, 뭐 기능성 식품. 하지만 몸은 부족해서 병드는 게 아니라 넘쳐서 병듭니다. 독소, 스트레스, 과잉 섭취. 결국 현대인들의 대부분 질환들이 부족병이 아니라 과잉병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단순합니다. 크게 바꾸려고 막 하지 마세요. 단 하나만 딱 바꾸세요.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음식 먹는 순서 하나 바꿔보세요. 음식의 양이 아니라 한 끼의 구조를 좀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먹고 천천히 먹고 순서를 한번 지켜보세요. 그 순간 몸이 반응합니다. 치유는 막 애쓰면서 막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즐거움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래갑니다. 여러분, 몸은 거창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방향만 딱 맞으면 몸은 따라옵니다. 그래서요, 완벽하게 하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매일 아주 작게라도 반복적으로, 하지만 정확하게. 건강은 머리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바꿉니다. 오늘 한 끼 한번 순서만 한번 바꿔보세요. 그게 몸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의 식단을 한번 되돌아 한번 좀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배는 늘 부르는데 몸은 늘 피곤합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많이 먹는데도 세포는 굶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식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짜 음식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가공식품, 정제당, 인스턴트, 산화된 기름. 이건 칼로리는 많지만 세포가 쓸 수 있는 재료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는 부르지만 세포는 계속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음식 먹는 순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배고프니까 막 정제된 그 탄수화물 밥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 또 반찬 먹고, 마지막에 건강에 좋은 채소를 조금 먹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습관화돼 있어요. 하지만 이 순서는요, 혈당 급격히 올리고요, 인슐린을 과도하게 만들게 되고 염증을 쌓이게 합니다. 결국 세포 환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리듬이 좀 깨져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사는 좀 불규칙합니다. 아침은 좀 바쁘다는 핑계를 또 거르고, 점심은 또 대충 먹고, 저녁은 또 이제 과식하고, 그리고 나서 또 밤늦은 시간에 또 야식을 해요. 이 패턴이 반복되면 장은 쉬지 못합니다. 간은 과로하고 몸은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네 번째 문제는 계속 뭔가를 막 더하려고 합니다. 몸이 안 좋으면 더 먹으려고 합니다. 영양제, 보약, 기능성 식품. 하지만 문제는 부족이 아니라 과잉과 불균형입니다. 이미 넘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바꾸면 좋을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딱 5가지만 한번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요거 한번 바꿔보세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먹는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가장 먼저 바꿀 것은 음식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과일 또는 프리채소를 식사 전에 먼저 먹습니다. 식전 한 2, 30분 이 정도에 먼저 먹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 샐러드 버터 5가지 이상이라고 그랬죠. 잎채소, 프리채소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샐러드로 먹든지 아니면 갈아 먹든지. 그리고 나서 양질의 단백질, 두부, 낫또, 식물성 단백질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먹는 밥과 반찬을, 이 순서 하나로 혈당이 달라집니다. 포만감이 달라집니다. 과식이 바로 줄어듭니다. 가장 쉬우면서 효과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딱 한 끼만 바꿔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분들이요, 하루 전체를 막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딱 한 끼만 한번 바꿔보세요. 하루 한 번만이라도 채소 먼저 천천히 먹기. 그 한 끼가 몸의 방향을 바꿉니다. 세 번째는 먹는 시간, 생체 리듬에 한번 맞추세요. 몸은요, 리듬을 좋아합니다. 늦은 밤 식사라든가 불규칙한 식사,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한번 해보세요. 가능하다면 공복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 순간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하나를 더하지 말고 하나를 한번 빼보세요. 추가하지 한번 말아보세요. 딱 하나만 빼보세요. 단 음료 하나, 야식 하나, 가공식품 하나, 이 한 가지만 줄어도 몸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지막 5번째는 씹는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해보세요. 이해로 가장 중요한 거 음식 먹는 속도입니다. 빨리 먹으면 몸은 스트레스 상태가 됩니다. 천천히 먹으면 몸은 이완 상태에서 먹게 돼요. 10분만 더 천천히 먹어보세요. 몸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몸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요, 한 번에 바뀝니다. 오늘 작은 이 선택 하나가 한 달 뒤에 내 몸, 또 1년 뒤에 인생을 바꿉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바뀌어도 몸은 그 방향으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가 가장 강력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한 끼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채소 먼저 천천히 순서를 지키는 거. 그게 몸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결국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한 끼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네, 건강식이 어려운 이유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아서입니다. 이건 먹어라, 저거 먹지 마라. 결국 그거 다 실천하려고 막 애쓰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먹어야 할 거 3가지, 피해야 할 거 3가지. 구분은 심플합니다. 좋은 음식이란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 나쁜 음식이란 입은 좋은데 세포가 버거워하는 음식입니다. 그럼 먼저 꼭 먹어야 할 것 첫 번째는 잎채소입니다. 케일, 배추, 상추, 시금치, 쑥갓, 치커리, 채소 5가지 이상을 매 끼니마다 한번 올리세요. 이 잎채소들은 엽록소와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를 맑게 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해독을 돕습니다. 모든 치유의 기본입니다. 꼭 먹어야 할 것 두 번째는 뿌리채소입니다. 당근, 비트, 무, 우엉, 이런 건 다 좋습니다. 이 음식들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천연 프리바이오틱스, 즉 미네랄이 좀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전해의 질의 어떤 균형을 잡아주고 몸 깊은 곳에 순환을 살립니다.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즉 잎채소는 피를 맑게 하고 뿌리채소는 장을 따뜻하게, 장을 안정시키는 두 축입니다. 꼭 먹어야 할 것 세 번째는 저는 발효식품과 식물성 단백질을 꼭 드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발화 생현미, 김치, 된장, 청국장, 낫또 다 괜찮습니다. 현대 식사는 정제탄수화물과 동물성 단백질 이 두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는 부족하고 피로물질은 쌓입니다. 반대로 발화현미, 발효식품 이 조합은 소화는 편안하고 영양은 또 살아있고 장을 또 살려줍니다. 이 콩과 발효식품들은 면역 단백질의 하나의 재료가 되고 호르몬의 균형을 돕는 작용을 하죠. 핵심은 또 이것입니다. 장이 살아야 면역이 살아납니다. 장내 미생물이 바뀌면 몸 전체가 바뀝니다. 이번에는 꼭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들면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첫 번째는 정제당입니다. 당 수치를 롤러코스터로 만들어주고, 당 스파이크를 만들어주면 이 설탕, 단음료, 과자, 이거 혈당 정말 급격히 올리잖아요. 또 염증 만들잖아요. 세포를 정말 피로하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 첫 번째가 이 정제당이죠. 꼭 피해야 할 음식 두 번째는 산화된 기름입니다. 튀김, 반복해서 재사용하는 그 튀긴 기름들, 그 다음에 고온에 가열된 이 식용유, 이 산화지방은 결국 혈관을 막게 되고 염증을 또 만들고 세포막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혈압, 콜레스테롤,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독소들이죠. 가장 조용하지만 위험한 요소입니다. 특히 트랜스지방은 면역세포의 그 수용체까지 왜곡시켜서 세포 간의 연결을 차단하고 방해합니다. 꼭 피해야 할 음식 세 번째는 인스턴트 가공식품입니다. 즉석식, 소세지, 패스트푸드, 색소 방부제, 인공양료 첨가된 그런 음식들, 이런 것들은 세포가 처리하지 못하는 하나의 독소 음식입니다. 먹는 순간 해독 부담이 시작되죠. 이런 인스턴트 가공식품의 이 장기적인 섭취는 면역세포의 염증 유전자를 직접 활성화시킵니다. 여러분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먹어야 할 것 딱 정해져 있죠. 잎채소, 뿌리채소, 식물성 단백질과 발효식품. 피해야 할 것 정제당, 산화된 기름, 인스턴트 가공식품, 이것만 딱 기억해도 식사의 80%는 해결됩니다. 오늘 식탁 위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건 세포가 좋아할까? 아니면 내 입이 잠깐 즐거워할까? 그 한 끼의 선택이 나 자신의 피를 바꾸고 내 안의 의사들을 다시 깨울 겁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건강한 식사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기억되는 하나의 습관 리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따라할 수 있는 3일 실천 식단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배고픔과 싸우지 않고, 배고픔과 싸우면 져요. 결국 음식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하루 2끼, 야식 끊고 아침까지 공복 유지, 14시간 이상 공복 유지합니다. 점심 저녁은 5-3 식사법. 채소 먼저, 다음 식물성 단백질, 그 다음 밥과 반찬. 이 순서만 지켜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건강한 식단,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첫날은 이 청소하는 날입니다. 아침에는 물 한 잔, 일어나자마자 물 충분히 먹는 거죠. 그리고 또 공복을 좀 유지해 줍니다. 점심 저녁은 항상 이야기하는 5-3 식사법, 잎채소 5가지 이상, 뿌리채소 3가지 이상. 밥보다 먼저 충분히 먹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식물성 단백질과 발효식품, 두부, 낫또, 발화현미 같은 거. 그 다음에 밥과 반찬 지금 먹는 대로
가볍게 먹습니다. 첫날의 변화는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둘째 날은 저는 이제 장과 면역을 안정시키는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아침에는 마찬가지로 물만 마시는 이제 16시간 이상 공복을 좀 유지해 주는 거. 이 시간 동안 장내 미생물이 회복됩니다. 점심은 5-3 식사법으로 뭐 잎채소 5가지 이상, 뿌리채소 3종을 해서 만든, 저는 이제 샐러드 먼저 먹게 되는데요. 안 되면 갈아서 먹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식물성 단백질과 발효식품, 두부나 또 바라현미. 그다음 밥과 반찬을 가볍게 먹습니다. 이때 이제 그 둘째 날은 저녁을 좀 간단하게 6시 전에 좀 빨리 일찍 좀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야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날의 핵심은 장의 안정, 장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셋째 날은 이제 새로운 어떤 리듬을 만드는 날입니다. 해독하는 어떤 식습관을 만드는 날이죠. 식사 순서를 유지해주고 이제 천천히 먹기, 또 공복을 유지하는 그 습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몸에 신호를 느끼는 겁니다. 배고픔, 포만감, 가벼움, 몸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날의 변화는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3일 동안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음식 먹는 순서. 둘째, 음식을 먹을 때와 공복을 유지하는 그 리듬, 습관 들이는 거. 셋째, 오산식단법의 그 단순함. 복잡한 식단 필요 없습니다. 자연에 가까운 음식으로 단순하게 갑니다. 이렇게 3일만 해도 바로 느껴집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붓기가 빠지고 피로가 덜해집니다. 이건 기분이 아니라 몸의 하나의 반응입니다. 이 3일의 핵심은 즐겁게 자연을, 음식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억지로 하면 이거 실패합니다. 맛있게 먹어야, 우리가 더 즐거워야 지속성이 유지됩니다. 여러분, 몸은요 생각보다 빠릅니다. 방향만 딱 맞으면 바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3일은 좀 짧은 기간이지만 방향을 바꾸기엔 충분합니다. 오늘 한번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3일만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은요 결심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3일간의 어떤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몸을 살리는지.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해보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끼, 한 번의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내 몸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꿉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일할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